분명 7시간 넘게 푹 잤는데 왜 아침마다 두드려 맞은 것처럼 피곤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잘못된 수면 상식이 지금 여러분을 진짜로 늙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몇 시간 자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연구까지 있어요. 몸의 시간을 되돌리는 수면의 진짜 과학, D티어부터 S티어까지 지금 공개합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3가지 핵심 작업을 해요. 첫째, 뇌 청소. 낮 동안 뇌를 쓰면 쓰레기가 쌓여요. 그 쓰레기 이름이 아밀로이드 베타인데, 이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에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이걸 청소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깊은 수면 중에만 작동해요. 잠을 설치면 청소부가 출근을 못해요. 쓰레기는 그대로 쌓이고 매일 밤 조금씩 뇌에 독이 누적되는 거예요. 둘째, 세포 수리.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천 번 세포 DNA가 손상돼요. 일상적인 햇빛과 스트레스, 음식, 그냥 숨을 쉬기만 해도요. 이걸 고치는 시간이 바로 수면이에요. 잠을 못 자면 공장이 멈춰요. 부서진 부품을 갈지 못한 채 다음날 또 가동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세포가 조금씩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요. 노화가 빨라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셋째, 호르몬 재설정. 우리 몸은 호르몬으로 움직여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 이 호르몬들이 매일 밤 수면 중에 리셋돼요. 잠을 못 자면 리셋이 안 돼요. 코티솔은 낮에도 높게 유지되고, 인슐린은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멜라토닌은 엉뚱한 시간에 나와요. 몸 전체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거예요.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뇌를 청소하고 세포를 수리하고 호르몬을 리셋하는 딱 그 시간에만 돌아가는 공장이에요. 이 공장이 멈추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무너진 걸 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최악의 수면, D티어는 뭘까요?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시죠? 2024년 슬립 저널. UK 바이오뱅 참여자들에게 손목 가속도계를 채워서 실제 수면을 기계로 직접 잰 연구예요. 결과 주말에 2시간 이상 몰아자는 그룹은 사망률이 오히려 높았어요. 과연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째, 사회적 시차. 금요일 밤 2시에 자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일어난 적 있으세요? 그 순간 뇌는 서울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를 탄 상태예요. 몸은 한국에 있는데 뇌의 시계는 완전히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시차라고 해요.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닌데 매주 주말마다 시차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이 그렇게 힘든 게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뇌가 아직 뉴욕에 있으니 힘든 건 당연하겠죠? 둘째, 코티솔 리듬 붕괴. 코티솔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코티솔의 진짜 역할은 따로 있어요. 심장, 간, 장, 췌장, 몸속 모든 장기의 시계를 같은 시간으로 맞춰주는 중앙 신호예요. 수면 패턴이 매주 흔들리면 이 신호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뇌의 시계는 오전 7시인데 간의 시계는 오전 2시라고 해요. 장기들이 각자 다른 시간대에서 따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은 3악장, 첼로는 1악장을 연주하는 것처럼요. 소리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음악이 되지는 않아요. 셋째, 인슐린 저항성 상승. 2025년 1903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주말에 몰아서 오래 잔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하게 높아졌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요. 혈당을 낮춰야 할 인슐린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췌장은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세포들이 반응을 안 해요. 이게 쌓이면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져요. 주말에 몰아자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넷째, 텔로미어 단축.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있어요. 그 끝에 보호캡이 달려있는데 그게 텔로미어예요.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이랑 똑같아요. 그게 다르면 신발끈이 풀리듯 텔로미어가 다르면 세포가 노화하고 죽어요. 그리고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져요.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짧다는 연구가 여러 편 보고됐어요. 잠을 못 자는 게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포가 당신을 실제 나이보다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틀 밤새우고 하루 몰아잔다. 이 패턴은 어떨까요? 며칠 연속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최대 24% 저하돼요. 벤 커를 연구팀이 1999년에 처음 밝혀낸 사실이에요. 잠을 못 자면 몸속 신호체계가 고장나게 돼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 렙틴이 18% 줄어서 배불러 그만 먹어라고 말해줘야 할 신호가 약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렐린은 28% 늘어서 더 먹어, 아직 부족해를 외치는 신호가 더 크게 켜지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밥을 다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질 않아요. 특히 빵, 과자, 라면처럼 탄수화물이 잔뜩 든 음식이 유독 당기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의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활성이 줄고 쾌락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과활성돼요.
그래서 고칼로리 음식이 유독 더 당기게 되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건 내 식욕이나 의지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못 자서 호르몬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포만감 호르몬이 줄고 식욕 호르몬이 늘어서 먹어도 더 먹게 돼요. 자, 그러면 이틀 동안 밤을 새면 어떻게 될까요? 뇌 청소 시스템이 48시간 동안 완전히 멈춰요. 그 시간 동안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 조용히 쌓이기 시작해요. 밤을 새지 않아도 문제예요. 딱 하룻밤만 4시간 자도 몸속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 킬러 NK 세포가 28% 줄어들어요. 암세포를 사냥하는 군인이 하룻밤 사이에 3명 중 1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6일 연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독감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절반도 안 만들어져요. 백신을 맞았는데 몸이 방어벽을 제대로 못 쌓는 거예요. 맞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주말에 몰아자면 되지 않냐고요? 잠은 보충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일주기 리듬은 회복이 안 돼요. 2주 동안 매일 술을 마셨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루 해독한다고 몸이 돌아올까요? 수면도 똑같아요. 2일 망가뜨리고 1일 보충하는 건 뇌가 또 한 번 시차 여행을 한 거니까요. 이게 바로 월요병이에요. 쌓인 수면 부채 그리고 흐트러진 생체 시계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일이에요. 결코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득이하게 평일에 잠이 부족했다면 주말 보충은 해도 돼요. 단 한두 시간 이내로만 하세요. 이게 국립수면재단의 공식 권고예요.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밤 딱 30분만 일찍 눕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30분이 쌓이면 생체 시계가 움직여요. 그게 세포를 실제로 바꾸는 첫 번째 벽돌이에요. 주말에 몰아자기가 최악의 수면 D티어였습니다. C티어, 잠깐 질문 하나만 할게요. 혹시 어젯밤 몇 시간 잤어요? 7시간이요? 아니면 8시간? 2024년 하버드에서 6만 명의 손목에 가속도계를 달고 1000만 시간 이상 실제로 측정한 결과 몇 시간 자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규칙적으로 자느냐가 결국 수명을 결정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잔 사람은 사망 위험 48% 낮았어요. 암 사망도 39%, 심혈관 사망도 57% 감소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7시간을 아무 때나 잔 사람이 6시간 정해진 시간에 잔 사람보다 빨리 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규칙적으로 자라는 게 매일 밤 11시 정각에 누워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산업혁명 이전 사람들은 자다가 자정쯤 한번 깼어요. 책을 읽거나 기도를 하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옥스퍼드 러셀 포스터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이게 오히려 인류에게 더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었다고 해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과 자기만의 리듬이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나는 아침형인가요? 저녁형인가요?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뮌헨대 틸 로넨베르그 교수팀이 수십만 명을 분석했는데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대가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다르게 설계돼 있대요. 저녁형인데 억지로 밤 10시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아직 잘 준비가 안 됐어요. 멜라토닌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뒤척이고 잠 못 들고 억지로 잔 수면의 질은 당연히 낮아요. 새벽 1시에 자더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몸에게 중요한 건 완벽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리듬이에요. 내 리듬을 찾고 그걸 지키는 것. 이게 진짜 수면 규칙성이에요.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C티어였습니다. B티어? B티어는 낮잠입니다. 낮잠은 좋아요. 나사 연구에서 26분 낮잠이 조종사 업무 수행 능력을 34% 향상시켰어요. 그런데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낮잠은 잘못 자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오후 3시 이후에 자면 밤 수면을 방해해요. 또 30분이 되는 순간 뇌는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깊은 수면 상태에서 깨면 오히려 자기 전보다 더 멍해요. 낮잠을 잤는데 왜 더 피곤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이 이유예요. 60분을 넘기면 더 심각해요. 심혈관 위험과 연관된다는 연구까지 있어요. 자려고 누웠다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얼마나 자야 할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20분에서 30분. 이 황금 공식 안에서 자면 뇌는 리셋되고 오후가 달라져요. 1분만 넘겨도 효과가 역전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좋은 낮잠? 아쉽지만 현실에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B티어였습니다. A티어. 6만 명이 데이터로 증명했어요. 사망 위험 48% 감소.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운동도 아니고요. 영양제도 아니에요.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딱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오해해요. 일찍 자야 하는 건가? 아니에요. 취침 시간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규칙적인 기상 시간입니다. 뇌 안에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딱 하나의 신호로 작동하거든요. 빛이 들어오는 시간, 즉 눈을 뜨는 시간이 매일 같으면요. 생체 시계가 자동으로 정렬돼요.
코티솔, 멜라토닌, 인슐린 모든 호르몬이 제 시간에 분비돼요. 반대로 기상시간이 흔들리면 시계 전체가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주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 밤 2시에 자고 토요일 오전 11시에 일어나는 순간 당신의 생체 시계는 리셋돼요. 월요일 아침 몸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이제 이해되시죠? 생각보다 방법은 단순해요. 금요일 밤 늦게 자더라도 토요일 아침 평소 시간에 일어나세요. 피곤하면 낮잠으로 보충하면 돼요. 비티어에서 배운 대로 오후 1시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낮잠이면 충분해요. 일어나는 시간만 일정해도 사망 위험이 최대 48%까지 낮아진다는데 실천할 만 하시죠? 규칙적인 기상 시간이 A티어였습니다. 자, 드디어 S티어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바뀔 수 있는 S티어. 과연 S티어의 정체는 뭘까요? 에어컨 온도 설정 하나, 커튼 하나, 그게 전부예요. 돈도 거의 안 들고 습관도 바꿀 필요 없고 오늘 밤부터 즉각 효과가 나요. 그런데 이게 왜 S티어냐고요? 노력 대비 효과가 다른 티어를 전부 압도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온도예요. 우리 몸은 잠이 드는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잠에 들기 직전에 몸은 스스로 체온을 1, 2도 낮춰요. 이제 자도 되라고 뇌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그런데 방이 따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식으려는데 공기가 따뜻하니까 체온이 안 내려가요. 뇌는 신호를 못 받는 거죠. 아직 자면 안 되나? 그래서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뒤척이게 되는 거예요. 방 온도가 높으면 잠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깊은 잠에도 못 들어요. 최적 수면 온도가 섭씨 15도에서 19도예요. 이 말 들으면 당장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한국인은 등짝이 뜨끈해야 잠이 오는데 18도면 얼어 죽으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춥게 느껴지죠.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주무시던 분들겐 진짜 어색할 거예요. 그런데요, 몸이 아니라 코끝만 생각하세요. 이불은 두툼한 구스 이불 덮고 몸은 따뜻하게 하되 방 안의 공기, 내 코끝에 닿는 공기만 서늘하게 18도로 맞춰보세요. 뇌가 그 서늘한 공기를 마셔야 아, 밤이구나, 스위치 끄자 하고 기절하게 됩니다. 수치도 한번 보실 때요. 25도 이상에서는 잠드는데 더 오래 걸리고 밤새 자주 깨요. 8시간 누워있어도 실제로 뇌가 회복하는 시간은 24분씩 날아가요. 1년이면 146시간이에요. 매년 6일을 통째로 잃는 거예요. 그냥 방이 따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온도 문제는 단순히 잠이 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렘 수면이 무너져요. 렘 수면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내일을 위한 창의력을 충전하는 시간. 렘 수면 시간이 줄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해요. 집중이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이유를 모르면서 하루가 무너져요. 오늘 밤 꼭 에어컨을 18도로 설정하세요. S티어 두 번째 요소는요, 빛이에요. 눈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뇌는 즉시 판단해요. 아, 아직 낮이구나. 그러면 몸은 아직 낮이니까 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멜라토닌 호르몬을 내뿜어요. 억지로 눈을 감아도 뇌는 깨어있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 화면빛 하나가 멜라토닌을 막고 있어요.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 진입을 늦춘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말 안 해준 사실이 있어요. 멜라토닌을 보통 수면 호르몬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은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몸을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활성산소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고 몸을 늙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줄면 세포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노화가 빨라져요. 스마트폰 화면 하나가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세포 노화까지 가속시키고 있던 거예요. 암흑 환경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이건 잘 자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늙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 밤 바로 할 수 있는 3가지 다시 짚어볼게요. 첫째, 에어컨 온도를 18도에서 19도로 설정하기. 전기세 걱정되면 자기 직전 1시간만이라도요. 자려고 누울 때 켜면 늦어요. 1시간 전부터 방을 서늘하게 만들어야 뇌가 슬슬 잘 시간이다 신호를 받기 시작해요. 둘째, 암막 커튼으로 빛을 차단해요. 1, 2만 원이면 되는 그 커튼 하나가 오늘 밤부터 멜라토닌을 지켜주고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셋째, 최소 취침 30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어때요? 힘든 루틴 아니죠? 큰 의지력 없어도 돼요. 돈도 거의 안 들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 가능한 3가지.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 간단한 환경 세팅이 바로 S티어였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S티어 온도 15에서 19도 완전한 암흑. 오늘 밤부터 A티어 기상시간 고정. 주말도 동일하게. B티어 오후 1시에서 2시 20분에서 30분 낮잠. C티어 불규칙한 7시간은 규칙적인 6시간보다 나쁠 수 있어요. D티어 주말 2시간 이상 몰아 자기.
사망률을 오히려 높여요. 오늘의 핵심 한 문장입니다. 몇 시간 자느냐보다 언제 어떤 환경에서 자느냐가 당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불어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서 함께 유익한 내용을 나누어 보세요. 자, 잠도 이제 잡았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아있어요. 운동도 했고 잠도 잘 잤는데 밥 먹는 시간이 이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밝혀드릴게요. 시간을 되돌리는 실전과학 수명 해커였습니다.